1944년부터 본격적으로 달러는 전 세계에서 원하는 화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러는 이렇게 기축통화가 되었을까요? 뒷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미국 경제가 중심인 시스템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경제 불황이 와서 증시가 폭락하면 한국 증시도 폭락하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게 달러랑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설명해 볼게요. 일단 달러가 많은 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전에 화폐 시스템의 역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언급했듯이 금은 돈이었습니다. 1850년도부터 1918년도까지 금은 18달러에서 20달러 정도를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1929년에 대공황이 오는데요. In 1929, years of booming prosperity ended in catastrophe. It was the biggest stock market crash since records began. It is impossible to underestimate the shock, a sense of stunned disbelief.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매우 가난해집니다. 제가 대공황에 관해서 이야기한 게 있으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밥도 정부에서 챙겨줘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에게 커피와 도너츠를 공짜로 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좀 충격적이네요. 이렇게 많이 경제가 힘들어지자 1933년에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많은 정책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한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은행의 문을 닫고 미국 시민들의 금을 몰수하는 행정명령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오잉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금을 몰수했다고 라며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맞나 싶네요. 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때부터 미국 시민들이 금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고 이 행정명령을 어기면 1만 달러의 벌금과 10년의 징역형을 당할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은 금을 정부에게 팔게 됩니다. Our dollar is now altogether too much influenced by the internal policies of other nations. Therefore, the United States must take firmly in its own hands the control of the gold value of our dollar. And as a further effective means to that end, I am going to establish a government market for gold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under the clearly defined authority of existing law, I am authorizing the 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 to buy or sell gold at prices to be determined from time to time. 이렇게 루즈벨트 행정부가 미국 시민들의 금을 몰수하고 1933년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풍부한 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루즈벨트 정부는 금의 가격을 35달러로 바꾸게 되고 그렇게 금의 가치가 바뀌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달러를 많이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그 말은 루즈벨트 행정부는 많은 정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딜 정책 같은 거 말이죠.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이라는 정책을 하면서 농산물의 공급량을 통제하여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막았고 정부가 직접 댐이나 다리를 만드는 큰 사업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실업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좋게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몇 년 뒤 193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는데요. 미국은 초중반까지 영국이나 독일의 편을 들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면서 동맹국들에게 돈, 그리고 무기를 팔거나 빌려주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즉 그 말은 전 세계에 있는 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미국은 영국보다 더 돈이 많은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44년 전쟁이 끝날 때쯤에
부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통화 정책을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한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44개국이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주에 모여 정말 큰 회의를 갖게 되면서 이 회의를 브레튼 우주 회의라고 불립니다. 저는 이것을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At Bretton Woods, New Hampshire, delegates from 44 allied and associate countries arrived for the opening of the United Nations Monetary and Financial Conference. Invited by President Roosevelt to the first major world financial meeting since the London Conference of 1933, they will work in the seclusion of this White Mountains resort. Zhang Shi-kung, one of China's representatives, with Secretary and Mrs. Henry Morgenthau. United States Treasury Secretary Morgenthau heads the American delegation. On the opening day, in his role of acting conference president, he addresses the meeting. To be discussed are plans for the stabilization of world currencies. All agreements must be ratified by the governing bodies of the nations involved before becoming effective. Delegates to this monetary and financial conference pose on the hotel lawn. These meetings are designed to promote trade in the post-war world and to create a foundation for lasting peace.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브레튼 우주 회의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화폐 시스템이 제안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방코르라는 화폐 시스템이었고 두 번째로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튼 우주 시스템이었습니다. 영국 대표로 나온 케인즈는 특정한 나라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하지 말고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진짜 큰 은행 조직을 만들어서 통화 바스켓을 만들고 그것을 기축통화로 만들자고 합니다. 그것을 방코르라고 하죠. 하지만 미국의 패권을 잡길 바랬던 화이트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여튼 이런 신경전이 있었는데 결국 화이트가 주장했던 달러가 기축통화인 브레튼 우주 시스템이 채택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케인즈가 제안했던 방코르는 무엇일까요? 방코르는 통화 바스켓입니다. 통화 바스켓이란 특정한 기관이 여러 화폐들을 바스켓에 담아서 바스켓과 바스켓 안에 있는 화폐를 연동시키고 그 바스켓을 기축통화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방코르입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시겠죠? 일단 이것을 화폐가 바스켓 안에 들어간 거구나 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은 이것을 SDR이라고 불리는데요. 영어로는 Special Drawing Rights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특별 인출권이라고 해요. 아니 근데 SDR이 뭐가 중요해? 지금은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라며 여러분들이 막 저한테 뭐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현재 IMF랑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것을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곧 SDR이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분들이 SDR이 기축통화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에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일단 SDR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SDR은 IMF에서 발행되는 준비 자산이고요. SDR을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한 나라가 수입을 많이 해서 무역 적자가 크게 났거나 현재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이 달러나 유로 같은 외환으로 된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IMF에서 발행된 SDR 같은 준비 자산을 다른 나라의 외환이랑 바꾸는 것, 이것을 SDR이라고 해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IMF에서 직접 올린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The SDR was created by the IMF in 1969. Currently, the amount of SDR stands at just over $204 billion.
Its value is based on a basket of 4 key international currencies: the US dollar, Japanese yen, British pound, and the euro. There are no notes or coins denominated in SDRs, but the SDR does play a role as an interest-bearing international reserve asset. The IMF allocates SDRs to its members in proportion to their standing in the organization, which is largely based on their share of the global economy. The allocation of SDRs boosts member countries' official reserves. While SDRs cannot be used to purchase goods and services directly, countries can exchange them amongst themselves. Once the SDRs have been added to a member country's official reserves, a country can exchange its SDRs for hard currencies such as the US dollar, euro, yen, or pound through voluntary trading arrangements with other IMF member countries. If a member purchases SDRs and its holdings rise above its allocation, it earns interest on the excess. Conversely, if it sells SDRs and holds fewer SDRs than allocated, it pays interest on the shortfall. 영상에서 말한 것과 같이 SDR에는 달러, yen, 파운드, 유로, 그리고 RMB 이렇게 총 5개 화폐가 SDR 안에 구성되어 있는데요. RMB라고 적혀 있는 것은 중국의 위안화를 뜻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SDR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이 불가능하고 오직 국가 간의 화폐 교환을 위해서 쓰인다는 게 일반 화폐랑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SDR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게요. 현재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이렇게 4나라가 SDR과 화폐를 교환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합시다. 왼쪽 상단을 보시면 유로를 보라색, 파운드를 회색, 엔화를 분홍색, 달러는 초록색, 위안화를 노란색으로 해놨는데요. 화폐 사진을 직접 쓰는 것보다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서 설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일단 베네수엘라부터 볼까요? 베네수엘라가 달러로 된 부채가 많은데 달러가 부족한 상태이고 중국에게 달러를 빌리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럼 일단 베네수엘라가 필요한 달러의 양만큼의 SDR을 중국과 교환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베네수엘라가 달러를 얻기 위해서 현재 보유한 SDR을 IMF에게 주고 IMF는 그 SDR을 중국에게 줍니다. 그리고 중국은 SDR을 가지게 되고 가지고 있던 달러를 IMF에게 주게 되죠. 그 다음 IMF는 그 달러를 베네수엘라에게 빌려주게 되겠죠? 이렇게 SDR과 화폐를 교환하는 방식이라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SDR의 기준선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본 것 같이 IMF는 각 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다른 SDR의 할당량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SDR 기준선이 다 다른 것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 SDR을 팔아서 SDR을 기준선보다 더 적게 가지게 되었고 중국은 달러를 SDR과 교환을 해서 SDR을 기준선 이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기준선보다 SDR을 덜 가진 나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SDR을 기준선보다 더 많이 가진 나라, 중국에게 이자를 줘야 합니다. 이게 SDR의 원칙이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SDR을 기준선 이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게 SDR의 이자를 더 주게 됩니다. 많이 어렵죠? 제가 그럼 다시 한번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중국이 한국한테 엔화를 빌리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로 중국은 엔화를 얻기 위해 SDR을 IMF에게 줍니다. 그리고 IMF는 한국에게 SDR을 주겠죠? 그리고 한국은 IMF에게 엔화를 주고 IMF는 중국에게 엔화를 주게 됩니다. 중국은 SDR을 기준선 이하를 가지고 있어서 SDR을 기준선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게 SDR의 이자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IMF에 가입된 나라들이 서로 SDR을 주고받으며 외환을 더 효과적이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SDR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결국 이자를 받으며 부유해지는 나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SDR이 기축통화가 된다면 SDR을 발행하는 IMF가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의 연준보다 IMF의 힘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SDR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SDR이 기축통화가 되고 각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여 개인이랑 직접 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 내용에 관해서는 나중에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브레튼 우주 회의에서 이야기 나온 방코르 또는 SDR을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어떻게 쓰여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리셋 알림이었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